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50 이후에 알면 좋은 7가지 삶의 지혜 1.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건강은 그 사람의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50 이후 일상의 행복 중 절반 이상은 건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뭐든 무리를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 몸을 학대하지 마라.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차분한 고요를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일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온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도 기품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세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5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른 때보다 50 이후에는 더욱 만나는 사람과 사용하는 언어,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가장 고귀한 질문은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온갖 투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하는 투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내면의 투자도 있죠. 그렇게 투자는 다양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뭘 사야 할까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이들은 운이 좋아서 무언가를 잘 사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팔아야 이득이 볼 수 있는데 팔아야 할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늘 바닥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일상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렇게나 소모하며 살게 됩니다. 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작한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언제 끝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지 않는 할아버지. 내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는 90대 정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십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할아버지는 견고한 지팡이에 의지하며 간신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왜 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쇠를 2시간 동안 들거나 전력으로 1시간은 뛰어야 운동이지만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차분히 지켜봐야 그 사람이 내던진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있어도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충분히 지켜보지 않은 것입니다. 집에서 3시간 걸려서 도착한 경기도 연천. 집에서 3시간 걸려서 도착한 경기도 연천. 연천 도서관에서 2시부터 강연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3시간이나 걸리겠지만 일단 오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게다가 이렇게 내 책을 전시까지 하고 있으니 예쁜 말과 다정한 마음은 언제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림책 동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는 사랑의 언어로 아이 마음에 다가서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아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